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다우는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은 좀 쉬어가고 수사님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저희 단체 톡방에서. 뭐 이럴 때 뭐 미국의 월가 매체들은 그렇게 쓰던데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쓴 선수는 없더라고요. 뭐 그레이트가 되려는지 그냥 뭐 스몰이 되려는지. 네. 근데 조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동안 달리던 애들이 좀 쉬어가고. 쉬어가니까 다른 쪽에 숨통이 트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그 S&P 500 내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상승 종목이 오히려 많았죠. 예, 그동안은 좀 좁은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 저 히트맵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아마 초록색이 확 그러네. 그죠? 네. 빨간 게 거의 이런 장이 좋은 거 아닌가? 뭐 건전하다고 또 평가될 수도 있고. 꼭 제가 욕먹을 짓을 해요. 다들 갖고 계신 게 반도체 관련 주만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런 장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아침부터 하면은 또 하니까 또 욕먹을 짓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눈치가 없을까? 네. 그래요. 빠른 인정. 빠른 좋죠. 인정. 네. 네, 오늘 함께하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진의 투자 캠프 채널 운영 중이고요. 전프랍 트레이더죠.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적절할 때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은 이럴 때는 그냥 뭡니까 그럴 듯한 뭐 현학적인 분석보다도 촉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김 대표님 나오신다길래 아주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잘하면 또 한 번 큰 수익을 낼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챙기고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뭐 챙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잘 안 아, 드는데. 그래요. 네. 네. 너무 악재가 많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악재가 너무 예. 많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이 주식 시장을 제외하고 예. 네.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환경들만 이렇게 쫙 보면 예. 스페이스X 상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뭐 악재라면 악재 아닙니까? 네, 그 유동성 엄청 불새 빠르다. 빠르더니까. 예, 그러니까 S&P 전체에서 한 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시가총액이. 예. 그다음에 근데 스페이스X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알파벳이 또 네. 유상증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9월 달 정도 되면 오픈 AI가 상장한다고 네.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엔트로픽이 10월 달 정도. 예, 상장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사이즈들은 작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전에 빅테크들이 AI 캐펙스를 투자할 때는 예. 자기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 예. 안 되겠는데 이래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증자까지 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시장의 수급의 상황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을 만큼 지금 금리가 낮으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너무 나쁘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지금 악재만 말씀하시네. 네, 너무 나쁘거든요. 예. 근데 안 빠지는데요. 그런데 장이 안 빠진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저만이 알고 있는 우리들만의 비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네네. 있는 요인이고 제가 생각할 때 시장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프라이싱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조금만 나 주식 전문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꼬투리 잡기 되게 쉽단 말이죠. 예. 시장이 안 될 요인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저 역시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성적인 분석이 아닌데 이성적인 분석처럼 느껴지는 분석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이제 지금까지 강력하게 랠리를 보였고 수익도 많이 났고 전체 유동성 환경은 사실은 좋지 않고 글로벌하게 모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글쎄. 있고 네. 그런데 공급은 역대급으로 지금 갑자기 많아지는 상황이고 주식 공급. 예. 네. 그러면 분명히 부정적인데 분명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 빠지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다 영향을 줘서 시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진짜 무너지는 걸 봐야 될 것 같다. 아, 이 선제적으로 지금 약간 주춤주춤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또 포지션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지수 4천, 지수 5천, 지수 6천, 지수 7천, 지수 8천까지 사람들은 다 떨려왔거든요. 예. 주식을 팔려왔단 말이죠. 예, 팔려왔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지수 4천부터 지수 8천까지 뭐 세상이 다 낙관적이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도 저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 요인들이 되게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잘난 척 좋아하는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저 같은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그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견조한 것을 느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네.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야기 네. 되게 많이 네네. 나왔는데 저는 내심 좀 걱정했었거든요. 뭘요? 왜 브로드컴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예. 시간에서 많이 빠지길래 예. 이유가 뭐냐면 이 브로드컴은 하는 영향력이 되게 넓어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에만 영향을 줄 만한 회사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 장비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인 거거든요. 실제로 브로드컴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 GPU를 대신할 수 있는 ASIC 가속기 반도체를 디자인해 주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 내에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반도체 통신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칩을 가져다가 델 컴퓨터, 뭐 시스코 같은 회사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 하드웨어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12%가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왜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부족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보면은 마블도 오르고 예. 델도 별로 안 빠지고 예. 시스코는 오히려 오르고 예.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걱정은 브로드컴이 뭔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요거였는데 그냥 이건 개별적인 이슈구나.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브로드컴만 안 좋아서 그냥 좀 부정적이어서 주가가 빠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이야기까지 끄집어 와서 제 이야기 오늘 좀 복잡한 구조긴 한데 네네. 앞에 이야기까지 끄집어 와서 되게 흉흉한 상황에서 또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도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새벽에 당연히 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고 반도체가 약세긴 했지만 그 약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미리 팔까? 예. 아니 근데 브로드컴은 그런 식으로라도 이해가 되지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근데 그 전날 오름폭을 생각을 하면 예, 사실 그냥 우리 차티스트시니까 네. 더 직접적으로 5일선도 않겠습니다. 예? 5일선도 않겠습니다. 새벽에 빠졌는데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졌는데 예. 실질적인 의미 있는 추세 훼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어저께 강했고 그다음에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하신 뭐 로테이션, 뭐 언와인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많이 쓰는 말이 그냥 평균 회귀거든요. 민리 버전. 평균 회귀. 네, 그냥 그런 하루 정도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직 크게 걱정을 해야 되나? 내가 먼저 막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라고 먼저 움직이겠습니까? 폭락하면 네. 그때 줍줍하는 게 아니라 그때 팔겠습니다. 아, 아직도 폭락하면 줍줍할 돈이 있다는 말씀이시네. 아니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그 AI 사이클의 그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포트에 담아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할 때 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네. 갔다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또 그걸 한 달 간격으로도 리밸런싱을 하시고 쉽지 않은데 한 달 예, 간격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데 예. 저는 잘 안 그렇거든요. 네. 그냥 주도주가 있으면
주도주를 꾹 들고 있을 때 네. 결국은 나에게서 복리의 수익까지 발생을 하는 거지. 네. 여기서 뭐 잠깐 어디 소부장이 좋았거나 2차 전지가 좋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하는 게 네. 저 지금 엇박자 타면은 잘못하면 손실이고. 증권사한테만 좋은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제 지인이 네. 하는 말이 뭐 증권사 직원이 이른바 PB죠. 네.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아주 싹싹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볼까요 하더라네요. 뭐 그래 보라 했더니만 한 달에 수수료가 2,500 나왔대요. 네. 우수한 직원입니다. 우수한 직원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그 2,500 수수료 내는 동안에 얼마 벌었는데 하니까 계좌에는 뭐 플러스 한 2,000? 수수료보다도 덜 나온 거죠. 네. 그 친구가 얼마나 돌려댔으면은 참. 예. 근데 그 대표님은 그거는 안 하셨죠? 브로커 업무는 안 하셨죠? 저 신입사원 때 네. 2년. 2년. 네. 신입사원 때 2년 딱 브로커 업무, PB 업무 하고 예. 그다음에 리서치 갔다가 예. 리서치에서 2년 딱 있다가 프랍 부서를 만든다 그래서 선생님 저요 이러고 손들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지금 프랍을 하셨으면은 네. 늘 벌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근데 늘 벌지는 당연히 못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게 저의 히스토리의 자랑이기도 한데 예. 제가 프랍을 운영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손실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언제냐면 2022년 금리 인상기 때 22년. 예, 그때는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면 미국 시장으로 도망가고 뭐 유럽 시장으로도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때는 글로벌하게 시장이 모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 정말 최대한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버텼지만 제가 그때 3천억 북이었는데 네. 한 30 몇 억 정도 손실 났어요. 그 그 정도로 싸게 막으셨네. 정도 잘릴 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렇죠. 야 너 잘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손실 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2007년, 2008년 같은 금융위기는 오히려 기회였나요? 그 대표님한테? 기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기회까지는 아니었죠. 기회까지는 아닌데 상대적 기회였죠. 제가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해진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프랍북 중에서 저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부서들이 있었는데 한 그 바로 옆에 저하고 이제 항상 저희 부서하고 경쟁으로 막 이렇게 비교당하던 예, 부서가 예. 있었는데 2008년에는 그 부서가 600억인가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그냥 600억 손실을 내니까 그럼 날아갈 텐데 팀이. 예, 지난 3년 동안 번 거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예. 똔똔 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네. 근데 저는 벌 때는 그 부서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었는데 2008년에 너무 운 좋게 손실을 안 내가지고 아하. 살아남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그때는 제가 동양증권 있을 텐데 예. 야 동양증권 주식운용팀은 안 깨졌대. 안 누구야 누구? 그때였습니다. 자랑하실만 하네요. 그런 스토리는. 아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는 계속해서 동참하는 게 맞다. 네, 아직은 예, 먼저 예.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결론이 나오니까 네. 결론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뭐 흔들리더라도 네. 돈 워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뭐에서 나타날지 저도 진짜 걱정이고 네네네. 고민스럽긴 하고 예. 그렇긴 한데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 장비들도 다시 좋은데 네. 새벽에도 또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일부 주식들은 또 고가 갱신까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할 얘기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 뭐 오늘 뭐 퇴근하셔도 되겠는데 저희 머니셔는. 아니 저희가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안 돼.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축이 조금 다른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게 있기는 한다. 예. 들으시든. 예,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예. 딴 게 아니고요. 사실 AI라는 이름 하나는 AI인데 그 안에서 내부적인 사이클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과거에 학습의 사이클이었을 때는 엔비디아랑 빅테크가 주도주였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거 계속 들고 있었으면 정말 언더퍼폼합니다. 예. 이게 포모 진짜 많이 와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론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전력기기, 예. 뭐 요런 쪽이 이제 시장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게 추론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추론의 한 영역이라고 네.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의 관심이 그냥 큰 넓은 의미의 추론이 아니라 좀 에이전트에 아,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쪽으로 네. 관심이 몰아가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제일 크니까 항상 반도체는 메모리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지만 네. 반도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한 1, 2개월 정도 따지고 보면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쪽은 CPU였거든요. 네. CPU가 왜 강세일까? 저는 AI 에이전트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AI 에이전트 때문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관련하는 기업들 혹은 보안과 관련한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 랠리 상황이거든요. 확 반전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AI 에이전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주 미세하게 이제 추론의 시대에서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AI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이제 새로운 그런 사이클도 오고 있는 건데 굳이 지금 미리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전쟁 얘기를 좀 김 대표님 비유를 여쭙고 싶은데, 뉴스를 보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사이에 휴전을 한해하면은 헤즈볼라 쪽에서 우리 그런 거 아닌데 이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쌍욕을 박았다는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이렇게 물러설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누구하고 협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협상은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 이란 전쟁 별로 반영을 안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둔감해졌다고 보세요? 여기서 더 악화되면 다시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 같기는 더 하거든요. 악화되면?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악화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악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뭔가 지금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 전에 어찌됐든 종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낙관적인 것 같아요. 어. 그럼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14일? 예, 보자. 6월 14일.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일입니다. 맞네요. 맞아요. 시진핑하고도 하루 차인가밖에 네. 안 나고. 근데 이날 뭘 하냐면 UFC 대회를 합니다. 그래요. 오. 그래요. 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가 네. 시청을 한다라는 네. 그 백악관 예. 그뭐 특설 링 네. 만든 예. 거기서 스포츠 이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이 9.11 테러 25주년. 그래서 프리덤 데이, 그러니까 예. 9월까지 6월부터 9월까지 소위 얘기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벤트가 질비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회를 놓치면 중간 선거에 그냥 진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서는 막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그런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장은 보다 더 조금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대본에도 나왔는데 스파이크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네.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유가는 기본적으로 요번에도 종전 휴전한다고 했을 때도 하락하지 않았어요. 예, 예. 사실은 유가가 올라간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에 일종의 약간 이란 전쟁 기간 동안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박스권 내려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예. 그 박스권이 그렇죠. 박스권을 예.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새벽까지 그 박스권이 아직 중간이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네네. 하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중앙은행들이 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지금 모든 스탠스들이 바뀌어가는 거 이런 우리나라 한은도 사실 지난주에 금통이 있었을 때 네네. 다음번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주변 분석 매크로의 주변 분석만 이렇게 보면 네. 시장의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면 예. 흉흉한 건 흉흉한 대로 사실인데 네. 네. 근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장은 그냥 단순 추론 투자에서 AI 에이전트 투자라는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도 있고 이러니까 꽤 복잡할 땐 저는 많은 분들한테 예전에 현역이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자. 네. 그리고 이게 더 그런 말씀인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네. 잘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빠지기 전에 팔고 싶다. 아 그런 거. 예. 근데 빠지기 전에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게요.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네. 내가 잘난 줄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요. 자,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치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요즘 호가가 시시각각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7%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8,800. 그리고 코스닥도 2.6%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한 4.9%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가 14% 지금 11%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 종목별로 지금 호가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스퀘어가 4% 하락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21만 500원, 현대차도 1.2%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9%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물산 모두 8%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이 0.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0.8%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1%가량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호가는 22만 3천 원, 10%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이벨바이오가 2.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티슈진 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2천 원. 리노공업, 삼천당장 모두 2% 안팎으로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 HLB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3천 원, 펩트론 호가 27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게 호가다 보니까 지금 시시각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 그래요. 지금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또 9% 하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개장해가지고 그냥 네. 뭐 약보합 수준에서 열린다거나 뭐 플러스로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 이거 동시효과 없어야 됩니다. 이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효과 이거 꼭 필요합니까? 글쎄 뭐 제가 이런 걸 잘 그냥 관심 있게 본 적이 한 번도 아, 없어가지고 예.
고속가 그러시죠? 상황은. 네. 예. 네. 근데 최근에 확실히 변동성이 이렇게 엄청 커진 커요. 거는 네. 예.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도 올라갔고 수익을 네. 난 사람 같은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고 이러니까 마켓 메이커들도 뭘 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저도 요새 보면 시장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정리한다고 있다가 이렇게 잠깐 쳐다보다가 잠깐 보면 1%가 바뀌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장중에도 네.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커진 거는 좀 좋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요즘 뭐 저희 9시 딱 정각에 정민앵커가 이제 개장 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중에 그 와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수가. 네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시중에 돈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관련된 상품들도 좀 많아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럴 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 시장을 네. 안정시켜 주거든요. 예. 네. 근데 요새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차익 거래 비중이 예. 예. 예전에는 차익 거래 비중이 크면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넓히게 되면은 이제 다시 좁히는 역할을 해주기는 하는데 요새 차익 거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뭐 우리 수출입 지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1,530원 야간에는 1,540원도 건드리고 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그냥 뭐 시장은 이제 환율은 어디 가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해요. 네. 예. 근데 저는 이거에 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러우시다.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약간 음모론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모론적. 예,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원달러의 약세를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다 바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바란다. 원화 네. 약세를 예, 환율 상승을. 환율 상승을 예. 바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수출이야 수출이야 잘 돼서 회사 기업들 돈 벌면은 그렇죠. 노조만 좋지. 환율 오르면 당장 제가 지금 주유소 갈 때마다 네, 맞습니다. 뜨끔뜨끔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뭐냐면 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의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원달러, 엔달러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원달러 특히나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강해지고 있는 자꾸 지금 상황이에요. 160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미국이 지금 물가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예. 근데 물가 리스크가 큰데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공산품을 수입을 많이 하는 일본과 미국, 한국의 환율이 약세여서 수입 물가가 통제되기 시작하면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되는 요인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모론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말 그렇게 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데 왜 우리 환율은 저럴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과거 현재 우리나라 같은 장 랠리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그때 랠리는 우리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중국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 장이 더 세지만 미국의 AI 투자에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 미국의 예, AI 예. 투자에 기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약간 음모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엔 달러나 원 달러가 올라가는 게 자기네 물가 입장에서는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 자꾸 얘기 안 하고 가끔 한 번씩만 얘기하는 것 같다. 아, 음모론입니다. 그래도 나름의 그 일리 있는 예, 그래도 음모론이라. 근데 저는 이렇게 못 막을 바에야 그 쓸데없는 구두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그 명의는 네. 그 구두 개입에 누가 하는가가 자꾸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자꾸 열리잖아요. 네. 1,500원에서도 열리고 30원도 열리고
부총리까지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고 40은 또 올라가 버리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돈 태워봐 말로만 하지 말고 해서 자꾸 덤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잡혀갈 수도 있는데 잡혀갈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의도된 거 의도라기보다는 음모론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구두 게임만 한다는 거죠. 예전 진짜로 같으면 구두 아, 게임만. 그래요? 네. 예전 같으면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환율에 대한 문제가 우리 그래요. 그 환율 얘기를 개장 상황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는 사상 최고가였고 그동안 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가운데 종목별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지금 사실 호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종목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6% 하락합니다. 8,323. 코스닥도 1.3% 떨어집니다. 1,035.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 떨어집니다. 33만 2,500원. SK하이닉스가 7% 내림세입니다. 213만 6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4%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0만 7,500원, 5% 하락 중이고 현대차도 68만 2천 원으로 2.5% 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내림세 약보합권이네요. 이 가운데 삼성전기는 4% 떨어지고 있습니다. 164만 4천 원. 그리고 삼성물산은 8% 하락합니다. 49만 1,500원. 삼성생명 9% 떨어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2.4% 올라갑니다. 66만 7천 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2%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 내림세 19만 2,300원, 에코프로도 2.8% 떨어지고 있고 레인브로보틱스가 3.5% 떨어집니다. 68만 7천 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10%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10%대 하락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5% 떨어지고 있고 코오롱 티슈즈는 10만 9천 원으로 0.4% 하락 중이고 리노공업, 삼천당작은 각각 3%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HLB가 1.9% 떨어집니다. 5만 1,500원, 원익 IPS는 지금 보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4% 하락이네요. 금융주들 흐름이 좋네요.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금융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제주은행이 5% 올라갑니다. 그리고 KB금융도 3.9% 상승 17만 1,800원. 미래에셋증권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2.8% 올라가고요. 신한지주가 4.9% 올라갑니다. 10만 5천 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각각 3%에서 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JB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도 각각 3%에서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 쪽보다는 금융주 쪽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 고속버스 터미널과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동양고속, 천일고속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네요. 49,500원, 25만 7천 원. 이 가운데 대성산업도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은 SK스퀘어, 삼성전기,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KB금융,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9% 하락이네요. 자, 전체적인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9,05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7,608억 원 매도 우위, 기관 1,827억 원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0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4억 원, 1억 원가량 순매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1,52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금융주, 유통주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은 또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네요. 바이오 쪽, 한미약품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한미약품이 13% 급등 중이네요. 어떤 느낌 드세요, 소장님? 오늘 장보?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영향을 주나 우리가 영향을 받나 또 뭐 아니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가격 지표 좀 이렇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야간 선물도 이제 안 통해요. 야간 선물은 괜찮았거든요. 네네. 뭐 마이너스 0.4%였던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하면서 마이너스 0.4가 아니고 4% 낙폭이면 이걸 뭘 갖고 짐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저는 어제 정민랭크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신에 파라볼릭 세븐이라고 파라볼릭,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그 파라볼릭 마이클 버리를 비롯해서 몇몇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를 갖고 파라볼릭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나서 우리 3월 조정이 있었고 네. 뭐 그런 식이라서 이 파라볼릭이라는 단어는 증시에서 조금 이렇게 좀 들으면은 섬찟섬찟한 단어라 가지고 어쨌거나 지금은 뭐 한번 그 조정을 한번 가기는 가야 되나 본다 싶은데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가 미리 예견해서 던지지 말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하자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면 그건가? 네네네. 아니면 여기 또 털리는 건가 이번에? 네네. 그죠? 네. 어, 저는 이럴 때 어. 항상 제 풀업 할 때도 그랬는데 프랍 하실 때도 저는 장중에 시세를 안 봤거든요. 장중에는 안 본다. 네.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 저도 인간이기에 흔들리죠. 네 명확하고 그냥 나름의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요. 예. 그런데 종가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종가 보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네. 아마 매 딴짓하면서 자료 보면서 공부하다가 한 2시 반쯤에 2시 반쯤에 시장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2시 네. 반쯤에. 예, 2시 반쯤에 시장에 면밀히 분석해서 면밀히 분석할 때 주로 어떻게 분석하세요? 모든 종목들에서 변곡점이 나왔나 안 나왔나 아. 그걸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요. 변곡점. 모든 종목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주에서 네.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제가 스크리닝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 있을 예. 거잖아요. 거기를 하나씩 보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주도주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변곡점이 전체 추세에서 발생을 했는가 아니면 혹은 뭐 단기 한 달 정도의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했는가 네네. 아니면 그것조차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네. 최대한 종가에 가깝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종가의 이제 포지션을 조금 뭐 단기에 좀 기간이 짧은 추세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면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축소. 이 전체 추세에 대해서 뭔가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절반 이상 축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장중에 일단 시초가 네. 요 부분에서는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특히 10시 반, 2시 반을 갖다가 자주들 언급하시는데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네. 그 시간대의 의미는 뭐죠? 10시 반은 아마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때문에. 네. 아, 중국장 열리는 시간이랑 예, 예전에는 중국이랑 영향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2시 반은 저는 그냥 제가 2시 반 하는 이유는 그냥 최소한 시장을 나름 꼼꼼하게 보려면 한 40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면- 하고 종가 배팅을 하신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종가의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액션 하려면 제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네. 2시 반부터 보는 거예요. 금융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뉴욕 증시 쪽에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 쪽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좀 느는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은행주가 지금 갑자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 뜨고 있는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 미국도 이상합니다. 오히려 사모펀드 쪽에 자꾸 붉어지고 있는데도 네. 금융주가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 금융주가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이 약간 IB 성향이 강한 은행주들은 이미 랠리를 보이고 있고 이미. 네.
근데 이제 전통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흐름이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새벽에 그 금융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저께 우리나라부터 먼저 나왔단 예.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유가 뭔지 전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는 그냥 늘상적으로 형성되는 평균 회기의 흐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주도주가 좀 조정을 받을 네.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주도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들이 강세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이거 이상은 사실은 조금 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 네. 공부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최근에 그거 했던 두 종목 네. 레버리지 이거 별 재미 못 보죠. 현재까지는 이런 흐름이라면 주가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의미가 있을 때는 진짜 쉬지 않고 쭉쭉쭉쭉 뻗어갈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조정 없이 예. 쭉쭉쭉 뻗어갈 예. 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최근엔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 한 1년 넘게 1년 가까이 해왔던 쭉쭉쭉쭉 뻗어가는 그 끝물에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뭐 전 세계 지구상에 뭐든지 왜냐하면 그 전에 레버리지 상품 판다 그러면 안 팔렸을 거니까. 예, 그런가요? 네, 금융상품이라는 게 항상 뒷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금융상품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네. 출시를 하는 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걸리고요. 근데 그 출시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상품성. 네. 이걸 팔았는데 많이 팔릴까? 이제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는 굉장히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되죠. 사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ELS도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ELS 같은 경우에도 기초자산 종목이 오르지 않고 얌전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ELS가 발행되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안 움직이는 주식은 변동성이 낮아서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변동성이 높아져야 쿠폰이 많이 나오고 그때서야 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상품의 그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5월 21일 이후로 쭉 올라와 있던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5일선 이탈했거든요. 네. 그 다음엔 통상적으로 받쳐주는 게 21선까지는 또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5일선이 깨져도 탁탁 5일선 조정 오면은 들어가세요 하는 그런 또 조언도 많았고 전문가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5일선 밑으로만 내려오면 딱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네요. 이게 내일 당장 5일선 위로 회복을 할 것 같으면 이 시장은 여전히 에너자이즈고 이게 또 21선 쪽으로 추가적으로 흘러내리는 장이라면은 이번 거는 조금 데미지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뭐 사실 몇 년, 한 1년 넘게 올라온 추세니까 네. 5일선은 그냥 단기적인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그거.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저는 5일선은 너무 좀 타이트한 선인 것 타이트한 같고 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단기 추세의 유지 여부는 보통 2주, 11선? 11선 네, 그게 조금은 차라리 덜 타이트하고 추세를 보기엔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만약에 11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게 이탈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최근 단기에 있었던 한 달 정도의 랠리는 좀 바뀌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도 그게 얼마나 뭐 정체가 될지 뭐 그거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좀 상승이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변화가 나타났나? 근데 그게 그랬을 때 우리가 포지션을 많이 바꿔야 될까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11선 이게 이탈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트렌드가 이탈된다고 했을 때 제 포지션의 변화 정도 수준이 4분의 1?
굳이 판다고 하면 네. 4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이지 이 주식을 싹 다 팔고 딴 데로 가고 글쎄. 그렇게 하기에는 이 트렌드 자체가 또 좀 너무 짧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뭐 저기 투자 시청자분들도 HTS가 됐건 모바일S가 됐건 요즘 차트 기능이 좋으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위클리를 주봉으로 바꿔보면은 이거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거 뭐 기술적으로 들이대는 게 참 우스운 시장이 돼버렸는데 수급이 모든 걸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진짜 아주 험한 꼴입니다.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네네. 윗꼬리 너무 길고 아직도 위클리에서 OMA 소위 말하는 5주 이평선까지 그거는 채 30만 원도 안 되는데 29만 5천 원 라운드인데 그거하고는 여전히 벌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오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장세가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이드카 발동하고 지금 낙폭은 조금 더 커지고 저는 지금 방꿀 역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꿀 역할 열심히 이 정도로 해줘야 그나마 그거 한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그것까지 같이 체크할 것 같아요. 뭐요? 일본 시장이랑 일본 대만 시장까지 같이 체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 최근에 워낙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슷하게 예, 갔죠. 동조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장중에 막 흔들리는데 일본이나 대만이 별로 안 흔들리면 그 우리나라 시장이 그날 말아 올리건 아니면 그 다음 날 회복을 하건 이런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2시 반에 제가 만약에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쳐다보는 게 니케이가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지. 만약에 이들이 조정을 크게 안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를 저는 조금은 평가절하해서 생각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사장 효과가 왜 이렇게 약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요새는 젠슨왕을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엔비디아가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종의 기술적 리더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 헤게모니는 저는 굉장히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주가가 언더퍼폼한 주식이었잖아요. 그랬죠.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물론 기술적 리더십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황 사장님도 뭐 매번 자기 회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회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추론에 투자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다 증명이 됐던 상황이니까 그냥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많이 오는 건 제가 볼 땐 황 사장의 꿈인 AI 팩토리를 하려면 그거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피지컬 AI 만든. 근데 그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현대차랑 LG그룹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필요해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 뭐 프로게이머 페이크인가요? 예, 거기도 만난다는 것던데. 아니 원래 엔비디아가 원래 그걸로 컸던 양반이 그거로 PC방에. 네, 예. 세운상가 다니고 용산 다니면서 그거로 큰 회사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저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섹터 종목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좋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반도체는 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던 게 차라리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반도체 지수 ETF를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막 바뀌니까. 네, 그런 거기도 좀 그렇고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똑같이 근데 대신에 전력기기는 추론의 시대에서 에이전트를 살짝 옮겨가면서 네. 상대 강도가 떨어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약간 거기는 비중이 줄어 있으면 아. 맞을 것 같다. 특히나 화석 에너지 관련 쪽은 어, 차라리 에너지라고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쪽이 나을 것 같다. 신재생 쪽이요. 예, 왜냐하면 전력난은 심각한데 네네. 화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리드 타임이 긴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친환경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고비중은 좀 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